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아주 극악적인 여자인 거죠.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닝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비치면서까지 재판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상대 측 상간녀가 얼마나 악랄하냐면 저 사람 암 아닐 수도 있다. 확인해봐라. 뷰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륜 잡는 헌터 공룡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희 씨를 만나게 된 계기는 일단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고, 그리고 최성희 씨가 말기암 환자인데 남편이 체육관 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체육관 관원과 불륜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아내가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하다가도 아내한테 달려가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시 굉장히 항암 치료로 인해서 앙상한 뼈밖에 없고,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항암 치료를 하면 머리가 빠지는 것도 당연한 건데 살이 다 그을립니다. 꺼멓게 탑니다. 그분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항암 치료를 2단계를 맞고 있었었고, 그런데 아내분한테 저희가 추후 증거 자료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아내분이 암이 걸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걸 저희가 증거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저희가 또 최초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영상이 저희가 나오면서 그 남편의 녹취록을 한번 공개를 했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차마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아내한테.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얘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땅에 파서 생매장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극악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나 증거들을 봤었을 때 이것은 대한민국이 발칵 한번 뒤집어져야 될 사건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예고편을 먼저 짧은 영상으로 올리게 됩니다. 쇼츠라고 그러죠. 근데 그 쇼츠라는 것을 해당 최성희 씨의 전 남편과 그 상간녀가 알고 신고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계속 신고를 하다 보니까 19금으로 바뀌어버려요. 갑자기. 그래서 얘네들 봐라. 참 진짜 악질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생각했던 게, 최성희 씨가 그때 재판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어설프게 다루면 최성희 씨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다룹시다 라고 얘기해서 모든 데이터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이 이제 종료가 될 어느 한 마지막 시점 때 그 최성희 씨한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때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하소연을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예능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서장훈 씨나 이수근 씨 같은 경우에는 최성희 씨의 얘기를 들었을 때 표정이나 이런 모습이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죠. 그 당시 때 이제 아무래도 최성희 씨가 항암 치료를 받고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 제가 윤택한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후원도 해드리고 여행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저와 같은 이런 피해자분들이 좀 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또 빨리 암이 치유가 되길 원해서 그때 당시에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었을 때, 이분의 응어리 진 이 마음을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중파냐 아니면 공룡아빠 프로그램에서 나오냐 였는데, 아시다시피 제 채널은 당시 굉장히 앞뒤 안 재고 막 무대 보러 나갔을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데이를 잡고 있고 먼저 공중파를 나가보라고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성희 씨가 나가서 그 영상이 엄청난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남편과 상간녀가 긴장을 타기 시작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상대 측 상간녀도 저희가 수많은 불륜 상간자를 만났지만은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아주 극악적인 여자인 거죠. 중요했었던 건 뭐냐면, 최성희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유언이, 그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복수당하는 것이 그 최성희 씨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도 두 아이의 아빠고 또 한 회사의 대표로서 사실 이 신상 공개라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고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고인의 그런 어떤 유언이라고 해서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처음에 최성희 씨가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을 보냈는데 상간녀 측에서 무변론으로 그냥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변론으로 한다는 것은 새로운 꼼수를 준비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최성희 씨 입장에서는 상대가 빼박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반박을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저쪽에서 변론을 안 하니까 최성희 씨의 손을 들어주고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 측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가정
가정법원에 이것을 넘기면서 이것이 복잡한 사건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복잡하기는 한데 최성희 씨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것이 이혼 소송으로 들어갔는데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원으로 병합이 되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겼는데. 그러면 재판을 다시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돼요. 그래서 최성희 씨가 변호사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혼자 상대 측 변호사가 있는 상간녀와 2년 동안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심지어는 이분이 법원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링게를 맞고 있는 모습을 비치면서까지 재판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상대 측 상간녀가 얼마나 악랄하냐면 저 사람 암 아닐 수도 있다. 확인해봐라. 이런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이 병과 사투를 벌이고 당시 외도를 했었을 때 아이가 나이가 3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3살 아이를 혼자 양육하면서 5살이 될 때까지 법원에서 싸우고 병마와도 다투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살라고 바둥바둥 되셨던 분이에요. 유일하게 그분이 속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저 공룡아빠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좀 더 그분이 암세포가 사라지고 어린 아들이 살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도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오랜 시간 끝에 최성희 씨가 일부 승소로 이기게 됩니다. 일부 승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성희 씨가 위자료 액수를 너무 세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상간자 불륜자들에게 진짜 돈으로도 금융치료를 받고 싶어서 홧김에 이 금액을 확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액이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건 2,500에서 3천만 원 미만 사이로 쓰시는 게 제일 적정인데 이분은 그 이상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승소로 떨어져서 2천만 원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성희 씨가 승소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진짜 사악한 이 상간녀가 재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반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쪽 말의 주장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 대해서 왜 고 최성희 씨한테 이렇게까지 이 여성분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2-3번씩 항소를 할 정도의 돈을 들이면서 당신이 불륜이 아니라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라고 몇 번 연락을 했었습니다. 결국 연락을 피하고 저를 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흔히들 불륜 상간자들의 패턴과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법을 이용해서 간통죄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불륜은 형사처벌 조항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민사로 가기 때문에 불륜 상간자에게는 형사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불륜 상간자들은 법을 이용해서 불륜 피해자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증거를 찾기 위해 다가가면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돼. 근데 그게 유죄가 떨어져요. 그리고 사실을 얘기하면 명예훼손죄로 또 유죄가 됩니다. 저희 같은 탐정들한테나 저 유튜버한테 증거나 이런 어떤 핵심적인 자료를 전달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또 유죄가 떨어져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은 이 상간자들을 찾아가고 싶잖아요. 잠깐 얘기하자고 찾아가면 업무방해죄로 또 유죄를 받습니다. 그러면 욕하죠? 모욕죄로 다 걸려요. 거기서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협박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륜 상간자들은 불륜하기 너무 좋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재항소를 하면서 최성희 씨가 그 압박감에 급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망 소식을 제가 알기까지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슬픔과 최성희 씨가 한 달 전에 나한테 얘기했던 유언을 반드시 들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납골당에 가서 최성희 씨에게 인사를 하고 다짐을 했죠. 최성희 씨의 재판을 우리 법무팀이 맡아서 대신 승리해 드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사건을 저희 변호사와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최성희 씨의 사건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 전에 저희는 이미 완벽한 증거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두려워했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상간녀랑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공룡아빠가 이걸 다룬다라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반론권이라고 그러죠. 반론권을 들었을 때 잘못한 부분을 시인하거나 이유야 어떻든 본인으로 인해서 이미 끝난 사건을 항소를 한다는 것은 저는 굴복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법정에서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근데 사과할 마음이 없고 끝까지 공룡아빠를 입막음을 하기 위해 계속
계속해서 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제가 결심하게 되죠. 저희 변호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느꼈을 때는 이것은 공공의 이익의 부분도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암 투명의 환자가 죽음이 눈앞에 있고 어린 5살 아이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이 여성분을 상대로 이 상간녀는 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주면 되는데 그 위자료를 자기의 항변을 하기 위해 항소를 계속한다? 재판을 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여성분이 암세포가 더 커져서 죽기만을 바랬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차라리 자기가 항소했던 비용이나 변호사를 썼던 비용을 고 최성희 씨에게 전달을 했었더라면 지금까지도 생존해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얘기를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게 저 공룡 아빠가 후원해드리고 제가 그때 여행도 보내드리고 하셨을 때 항암 치료를 하면 이 머리나 이런 눈썹 이런 어떤 모 이런 것들이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공룡 아빠가 후원해드리고 마음의 심리적 안정을 드리고 용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최성희 씨가 눈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그 상간녀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극악적인 행동을 하고 끝까지 반론권을 무시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증거와 기반을 토대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상간녀 누구를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생년월일 이름까지 그리고 그 사람의 사진을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까지 정말 엄청난 용기도 필요했었고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을 내보냄으로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 영상을 다루는 조회수가 무려 600~700만 뷰 정도 되고 제 영상이 무려 400만 뷰 가까이 넘어가게 되고 다른 곳에서도 여러 가지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실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영상에 그 어떤 광고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고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을 풀어드리고 그분의 유언을 들어드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영리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법적 책임과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공개를 한 것이죠. 그런 걸로 이제 겪으셨던 고충 같은 거는 없을까요? 고충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우리나라 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딱 칼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무딘 칼이라고 생각할 수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은 그때그때마다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공공의 이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위법성의 조각사유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범죄임을 알면서도 이것은 명백한 정당방위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죄가 떨어지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정당방위가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최성희 씨를 위해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상간녀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고 허위사실 적시로 저한테 고소고발장을 하고 민사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가 검토하고 오고 있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저 공룡아빠처럼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뜻은 저는 오롯이 고인만 생각을 했었고 그 고인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했던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고 최성희 씨의 재판을 항소해서 상간녀 측의 항변을 기각한다. 그래서 최성희 씨의 손을 들어주고 저 공룡아빠와 저희 김민권 변호사가 완승을 함으로써 최성희 씨의 한을 풀어드리고 모든 유언을 완벽하게 들어드린 거죠. 근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제가 감당해야 될 어떤 금전적 피해나 이런 법적 대응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비록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뿌듯합니다. 실제로 상간녀랑 남편은 어떻게 됐는지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네티즌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 네티즌들은 정말 주작까지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냉철하고 아주 시각이 넓습니다. 상간녀의 신상을 제가 공개했고 남편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남편의 신상이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제가 굳이 남편의 신상을 공개를 안 하더라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공개되는 그런 어떤 순환이 계속됐던 거였었죠. 그럼으로써 양쪽의 신상이 공개가 됐었을
보셨을 때 두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괴로웠겠죠. 자신들의 신상을 알아보고 떳떳하게 대한민국 땅에서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들한테 외치고 싶은 건 그렇게 괴로우면 불륜으로 인해 피해받고 암과 투병 중인 그 여성분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너희들이 괴로운 거는 정말 괴로운 거고 그 여성분이 괴로웠던 거는 괴로움이 아닌가요? 그렇지만은 비방의 목적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요. 제 영상을 보면 비방의 포커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반론권을 주고 왜 본인이 불륜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이것이 허위인지 본인에 대한 그런 어떤 반론권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 안 한 거잖아요. 왜 얘기 안 했겠어요? 무섭거든요. 그러면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본인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제가 판단해서 신상을 공개한 건데 이 여성분은 자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 메시지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린 아들이 당시에 5살인데 지금은 아마 7살, 8살. 근데 우리나라 법이 최성희 씨와 남편하고 이혼하고 양육권을 최성희 씨가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성희 씨가 사망하게 되면은 소송 수계라고 합니다. 소송을 그 자녀가 이어받게 되는데 5살짜리 아이가 소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5살짜리의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빠한테 넘어갑니다. 굉장히 골 때린 상황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최성희 씨 어머님과 통화를 했는데 좀 좋은 소식이에요. 최성희 씨의 전 남편이고 불륜했던 남편분께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정신을 좀 차린 것 같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 공룡 아빠를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저희가 무료로 해드려서 승소했고 그 금액이 고스란히 자신의 아들의 통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호자로서의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혼자 양육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겠죠.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유튜버 공룡아빠, 불륜 잡는 원톱 공룡아빠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장 큰 의미는 가정을 지키는 공룡아빠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가정 지키기 운동본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보배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이 부모의 불륜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면 그 자녀들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륜 상간을 저지르는 이 파렴치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불륜을 정당화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 누구를 이용하냐? 바로 당신들의 자녀를 이용해서 불륜을 덮으려고 하는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너 이거 아빠한테 얘기하면 너 엄마랑 못 살아? 너 이거 엄마한테 얘기하면 아빠 너랑 같이 안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정신적, 심리적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리다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평생 내 부모의 불륜으로 인해 자신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상처를 평생 동안 안고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불륜 상간자들이 자신들의 불륜과 상간을 덮기 위해 치부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2차, 3차 가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스토킹, 그리고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협박, 모욕 등 온갖 많은 이런 형사처벌 조항을 자신들의 불륜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는 보호수단 도구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가정 지키기 운동본부 저 공룡아빠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의 머리, 이 잔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법을 이용하면 우리 또한 합법적으로 이용해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룡아빠로 탄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룡 아빠가 단지 불륜 상간자를 처단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누군가를 응징하고 처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가정을 지키고 불륜 상간을 하지 않게끔 경각심을 주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죠? 첫 번째 바로 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을 해결한다라고 헛소리를 찌꺼리고 있는데 간통죄를 새로운 적법한 법안이 맞는 간통죄를 먼저 부활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즘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MZ세대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가정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공룡아빠가 직접 결혼식 사회를 재미있게 해드리고 공룡아빠 이름이 적혀있는 혼인서약서를
직접 전달할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두 사람의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서로 약속하고 불륜하지 않기로 서약서를 쓰는데 만약 위반 시에는 이 공룡아빠가 지구끝까지 쫓아가서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공준까지 받는 서약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분들께서 이 혼인은 뭡니까? 서로 간의 약속과 신뢰 아닙니까? 그 신뢰와 약속을 저 불륜 잡는 헌터가 아닌 바른가정지키기 운동본부 저 공룡아빠가 대신 여러분들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고 혼인서약에 보증을 쓰는 그런 일을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신랑 신부분들 저 공룡아빠를 믿고 혼인서약을 받고 싶다. 언제든지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